안녕하세요. 오늘은 1의 3,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원에서는요, 조선 건국부터 병자호란까지 조선 전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이 건국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 고려 초에 있었던 중요한 세족, 중요한 세력, 어떤 세력이 있었죠? 맞아요. 호족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호족 세력이 있었다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중요한 세력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는 권문세족, 하나는 신진사대부입니다. 권문세족은 대대로 권력이 있던 집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려 후기 나라를 지배했던 지배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과거 시험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우선 그림으로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말에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권문세족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백성들에게 마구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홍건적이나 외 같은 외적의 침입도 많아서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신진사대부 과거 시험으로 관리가 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 뜨는 무인들이 손을 잡고 이 혼란스러운 고려말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새로 건설이 되고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고려 북쪽 땅을 내놓으라고요. 그러자 고려 정부에서는 신흥 무인 세력 중 이성계라는 이쪽 북쪽에 있는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에게 요동지방으로 가서 전쟁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자 이성계는 가는 척 하다가 여기 위화도, 이 위화도가 여기가 어디냐면 요동지방 기억하죠? 요동지방과 한반도 사이에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섬이에요. 여기서 위화도에서 회군, 여기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고려로 들어온 거예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고려의 권력을 잡게 됐어요. 누가? 이성계가. 이러면서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세력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진사대부들끼리도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요.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고려를 개혁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자 하는 고려 개혁파와 고려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새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선 개국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토지제도 개혁 등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땅을 몇몇 높은 관리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권문세족들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관한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바꾸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있었어요. 자, 이방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개혁파의 대표 주자는 정몽주예요. 정몽주.
그리고 조선 개구파의 대표 주자는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은 신흥무인 세력 중 이성계를 내세워 새로운 왕조를 만들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이 정도전과 이성계의 세력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서 결국에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면서 조선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선이 건국한 이후 수도를,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어요. 개성에서 오늘날 현재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답니다. 그러면 왜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을까요? 한양은 그러니까 한강 유역이에요. 삼국시대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긴 거예요. 어떤 지리적 이점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강을 거쳐 물자를 옮기거나 또 강 주변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답니다. 그리고 조선은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웠어요. 유교란 뭐냐면 중국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학문이에요. 이런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우면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답니다. 왕과 관리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백성들도 나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자, 밑에 이 옛날 지도를 봅시다. 이게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는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조선시대의 궁전이죠? 궁궐. 여기 경복궁이 있고요. 여기 4대문이 있어요. 북문, 서문, 남문, 동문이 있어요. 옛날엔 이 4개의 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문도 있답니다. 없어진 문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궁궐과 4대문의 이름을 지을 때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먼저 경복궁은 임금이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만년 동안 큰 복을 누리리라 라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궁궐 이름입니다. 또 한양 4대문의 이름을 볼까요? 한양 4대문은 유교에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5가지 덕목인 인, 의, 예지, 신에서 이름을 땄어요. 인자하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자, 인자하다는 어디냐면 흥인지문, 동쪽 문인데요. 인자함을 일으켜야 한다. 흥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의롭고 돈이문인데요. 서쪽 문이에요. 의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재는 이 문은 없어졌어요. 다음 예의 바르고 이게 바로 숭례문인데요. 남문이에요. 예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숙정문인데요. 북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정숙하고 조용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숙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궁궐이나 사대문에도 유교의 이념을 강조하는 뜻을 생각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